전주는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요. 오늘 회가 먹고 싶어 가지고 시켰는데 시키려고 했는데 없어요. 배달이 없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몇 군데 요기요를 저는 자주 쓰는데 10군데도 안 돼요. 횟집 여는 곳이. 뭐 여튼 간장 불고기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배우가 누구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난다. 아버지가 그 딸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유명한 배우인데, 그래가지고 딸이 인신매매 당해서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술 먹으니까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여튼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1987년도 이제 뭐 그때가 87년도면 제가 19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좀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친구들이 좀 이제 막 시내에서 한마디로 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사귀었던 여자애가 인신매매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애랑 그 친구랑 또 친구랑 총 3명이 1987년도 5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얘기가,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제 친구하고 직접 가서 찾아왔으니까요. 그때 1987년도 제가 이제 1월에 대전에 어떤 절에서 출가해서 살다가 이제 속세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대전에 연고가 없었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었고 대전은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이제 갔었죠. 그러다가 절에서 이제 행자생활, 스님 생활을 하다가 알던 이제 그 제가 있던 절에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해져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제가 친구가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친구도 있고 2살 많은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저랑 이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왜 친해졌냐, 그 친구의 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대처승이었어요. 대처승이란 거는 뭐냐면 스님인데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제 일반인처럼 지낼 수 있는 스님 중을 대처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친해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시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막 뭐 오리지나 깡패는 아닌데 막 그냥 놀았던 애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방에 이제 같이 사귀던 여자애도 있었고 또 걔 친구도 있었고, 저도 거기 어디 뭐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친구 집에 자주 가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사귀던 여자애가 그 자취방에 옆 건물 지하에 룸 카페에 일을 했었어요. 그 룸 카페인데 룸 한 2-3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가라오케 노래방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밴드 아저씨가 와서 기타 치고 부르고 노래 부르고 노래 한 곡당 얼마 받고 이런 거였어요.
그를 예전에 오보리라고 했어요. 오보리. 그랬는데 뭐 한마디로 그 친구가 거기에 기도였어요. 기도. 거기가 어디였냐면 대전에, 제가 아무리 아까 생각했는데 정확히 무슨 동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용자가 들어왔어요. 용두동인지 용두동이 맞을 거야 하여튼. 근데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또 하나, 그 룸카페 이름이 모닥불이었어요. 모닥불. 모닥불. 그리고 거기 사장이 여사장이었어요. 여튼 그래서 거기 제 친구의 여자친구도 일하고 뭐 여자친구의 또 친구들도 일하고 하니까 거기 사장이 제 친구한테 잘해줬어요. 막 용돈도 주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한참 뭐 하고 이제 일 끝나고 올라오면은 같이 뭐 놀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죠. 일 끝나면 왔다가 집에 가고 했던 그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어느 날 안 오더라고요. 하루 안 왔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틀째 안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해가지고 제 친구가 다음날 이제 문 열 때 그 사장을 만나러 갔어. 그랬더니 이틀째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1980년도 중반부터 7년, 8년까지 인신매매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유행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뉴스를 보고 들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날 막 인신매매 막 뉴스에 신문에 그런 게 엄청나게 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막 단속을 엄청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88년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여튼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자애 3명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뭐 일했던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만 4-5명이 남자들이 와서 막 양주를 막 4-5병 팔아주고 하니까 큰 손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뭐 밥 먹고 한다니까 내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없어진 거죠, 얘들은. 그래서 이틀째 되던 날 아까 신고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 보자 막.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방에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갔고 저하고 또 다른 친구랑 둘이 그 방에 있었어요. 방에 있었는데 3일째예요. 3일째 되던 날 막 어떤 여자 소리가 막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야! 걔 친구가 이름이 이제 뭐 얘를 그냥 뭐였어요? 영식이라고 할게요. 영식이. 야, 영식 어딨어? 영식이래. 우리가 누워있다 깜짝 놀라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막 그러니까 야, 나 인신매매 당했다가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영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지금. 근데 뭐 그때 뭐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삐삐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87년도였으니까. 야, 일단 너 빨리 이 사장님한테 가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사장님한테 갔어요. 저희는 거기 자취방이었는데
주인집한테 가가지고 제 친구가 전화를 이제 영식이란 친구한테 전화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1, 20분 있었나? 이 여자애랑 사장이 올라왔어요. 오더니 저희한테, 야, 지금 얘가 저 밖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를 타고 도망을 왔대. 그런데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거기에. 일단 도망 온 지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시간 정도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여사장 말이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그때 뭐 나이 먹어봐야 어렸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같이 뭐 막 나이 먹어서 머리를 굴리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고 또 그 애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가죠. 막 그래가지고 가야죠. 막 이래가지고 그 뭐냐 친구 영식이한테는 연락할 길도 없으니까 저하고 제 친구 딴 놈하고 그 여자애랑 여사장이랑 4명이 택시를 타고 가서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근데 그때는 뭐, 야, 의리 빼면 시체니까, 뭐, 어렸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여사장이, 야, 가자, 빨리 옷 입고 나와.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친구랑 여사장은 먼저 나가고, 우리 둘이 막, 옷을 막 입고서 가는데, 아니,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신매매를 한 그놈들의 그 소굴에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때 방에, 그 제 친구 영식이란 놈의 그때는 연장이라고 해요. 연장. 뭐 야구 방망이도 있고 막 사시미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야구 방망이 뭐 이거를 들고 가긴 뭐하고 그래갖고 사시미를 제가 딱 챙기고 그 친구 놈한테, 야, 신문지랑 뭐 끈 같은 걸 챙겨라. 그랬더니 이제 이놈이 주인집 가가지고 테이프랑 신문지를 몇 장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가지고 택시를 타고, 광주 택시였어. 광주. 그 걔네들이 있다가 도망온 곳이 광주였어요. 야,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택시를 딱 타고서 그 뭐 칼이 날카롭잖아요. 사심인데 그 신문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똘똘 말았어요. 말고서 빼고 놓고 하기가 편하게 한 다음에 테이프로 싹 감았어요. 칼집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제가 찼어요. 배에 딱 차고서 택시 타고 한 3시간을 달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대전 광주라 그래도 오래 걸렸어요. 서울에서 아마 광주까지 한 4시간은 서울에서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거기까지 한 2-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광주가 그때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딱 가가지고 딱 갔는데 뭐 이제 어디 가자고 했겠죠, 얘가. 왜냐면 그 택시가 거기서 타고 온 택시였으니까. 광주 택시였으니까. 아, 거기가 어디였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극장 앞이었어요. 극장. 딱 극장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극장 이름이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극장이 보이고 거기 딱 도착해서 이제 사장이랑 여자애가 택시기사한테 뭐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극장이 오른쪽에 있었고 그 왼쪽으로 쭉 갔어요. 가다가 뭐 얘기를 하더니, 야, 여기서 내리자 해가지고 내렸어요. 광주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사장이랑 여자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희 둘은 거기가 다방이 있었어요. 무슨 다방? 다방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어. 우리 둘이 저기 들어갔다 올게. 그 눈에 보였어요. 걔네들이 일했던 가게가. 그 너희 둘은 여기 있다가 내가 뭐 한 10분, 20분 내도 안 나오면 와라. 그러더라고. 그렇고 기다리고서 둘이 기다리고 있고 그 여사장이랑 그 여자애가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한참 기다렸는데 둘만 나오더라고요. 둘만 나오더니 야 여기 올라가자 해가지고 다방으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리고 다방에 딱 올라갔어요. 다방이 근데 되게 작아요. 무슨 문 테이블도 뭐 한 7, 8개? 테이블도 뭐 요런 나무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다방이요. 수한 다방이었는데 앉아가지고 저 구석에 여사장이랑 여자애가 앉고 저하고 제 친구는 둘이 앉았어요. 딱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걔네들을. 그랬는데 한 20분 기다렸나? 막 웅성웅성 하더니 남자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일단 막 이런 덩어리 애들이 막 딱 한 두세 명이 올라오더니 좀 나이 먹은 사람이 양복 쫙 입고서 쫙 올라오고 그 뒤로 한 세네 명이 더 올라오니까 총 8명이 올라왔어요. 정확히. 딱 올라오더니 그 중에 나이 든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저기 딱 앉더라고요. 이 두 놈이 거기가 있고 걔네들도 벌써 올라올 때 보니까 뭐 여기가 뿔뚝뿔뚝 나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전에 이제 여사장이 저희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야, 어떤 일이 나도 될 수 있으면 참아라. 근데 누가 막 때리거나 맞거나 하면 행동을 해라. 그거를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쪽 놈이 제 친구를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 하니까 제 친구가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제 친구 어깨를 딱 잡더니 뻘라면 뭐 전라도 사투리 욕을 해 이런 호로새끼가 하면서 딱 앉히니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싸해진 거예요.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거기다 딱 놨어요. 칼을. 신문지로 감았어도 누가 봐도 알아요. 그게 칼인 거를. 딱 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그쪽에 사장 놈이 아야 가만히 있어라 막 사투리로. 주로 그때 이제 처음 들은 얘기는 막 아가란 말을 쓰더라. 아가들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을 부르더라고요. 여기 있던 놈을. 야 그랬더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7명이었죠. 사장 빼고 7명이었는데 5명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2명만 있고 저희도 2명만 있고 이제 서로 이제 숫자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사장이 저희한테 우리 동생들한테 미안한데 좀 우리 서로 좋게 얘기합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칼을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아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였어요. 여차하면 씨발 막 휘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전 처음 가본 곳에 막 진짜 막 이 털이 온통 몸에 그냥 막 쭈뼛 서 있을 때 그러더니 저쪽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은 그 두 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씨발 새끼. 저희랑 뭐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잘 처먹어가지고 막 몸이 좋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저희는 삐쩍 꼬라가지고 그러다가 한 3, 40분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뭐 갔다 오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니 이 사장이 그 남자 놈 두 놈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여사장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 잘 끝났으니까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 그러더니 한 3, 40분이 지났을 거예요. 3, 40분 지나니까 그 사장하고 그 납치됐던 여자애가 총 3명이었잖아요. 한 명은 돌아왔고 2명이 더 있었잖아요. 한 명하고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봉투를 하나 갖고 오더라고요. 두툼한 봉투를. 그랬더니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뭐 하더니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저하고 제 친구랑 여사장이랑 그 인신매매 당했던 여자애 2명. 한 명은 모르고. 여사장이 나가서 다시 뭐 택시를 잡더라고요. 잡더니 그 택시를 타고 다시 대전으로 왔어요. 쭉 타고 오면서 이제 여사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날 3명이 인신매매 당해서 갔는데 3명이 처음 여기 왔는데 2명은 여기 남았고 1명은 다른 데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은. 그러니까 2명만 있는 거였죠. 근데 2명도 한 가게에 있던 게 아니라 1명은 이제 그 사장의 가게에 있었고 1명은 그 옆 가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하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지금 빨리 3명 다 찾아오고 좋게 얘기를 끝내자.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경찰에 갈 수밖에 없다 하니까 이 사장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광주 사장의 입장은 우리도 그냥 그 인신매매단한테 그 여자들을 산 것 뿐이다. 그리고 1명은 우리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꾹 잡아댄 거죠. 그래서 여튼 이 여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2명을 찾아오고 그동안에 뭐 여튼 손해본 것들을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여사장이랑 여자애 둘이랑 저희 둘이 5명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있었던 일은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할 거니까 니들은 이제 빠져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애 3명 중에 2명만 이제 저희가 거기서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끝난 얘기예요. 끝났는데 87년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일을 하면서 살다가 88, 89, 90, 91. 91년도에 이제 저는 이제 DJ를 할 때였는데 대전에 놀러 갔다가 우리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술 먹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였죠. 야, 그때 걔 여자의 1명 이름이 그때 그 2명은 찾았는데 걔 또 1명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 1명이 너 그때 대전 뜨고서 한 1년인가 있다가 그 1명이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망 나왔냐면 무슨 섬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명이 무사히 이제 가족한테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87년도니까 97, 2007, 2017 거의 35년 전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당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찾아오고 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웃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지만 참 쇼킹한 일이었죠. 그때는 너무 쇼킹해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영화에서 있었던 일이었었나?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하지만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정말 그런 진짜 파란만장한 진짜 말로 표현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여튼 오늘의 인생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뷰